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무주택자 큰일 났습니다. 오늘 12시 국토부 폭탄 선언. 대출 제한과 금리 인하, 통화량 증가와 부동산 양극화가 무주택분들의 자산 가치를 엄청나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급 대책의 무산과 분양가 급등은 집값을 큰 폭으로 끌어올리고 있으며 정비구역 규제 완화와 비아파트 주택수 제외, 단기 임대 부활이 집값에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모든 지표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정말 집값이 오를 수 있을까요? 1억으로 경기도 아파트 GTX와 서울 GTX 재개발 속도가 빠른 지역, 5년 이내 약 3억에서 6억 수익을 올릴 것들을 전격 공개합니다.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타임인가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무주택자 큰일 났습니다. 오늘 12시 국토부 폭탄 선언. 정말 전체적으로요. 이제 정부의 규제 이런 것들이 폐지되면서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얘기 한번 보실래요? 자, 1억 우주택 최고의 투자. 먼저 이거부터 할게요. 그래서 끝까지 보세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어요. 제가 이거 그냥 찝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나름 거의 20년 가까이 내공을 실어서 여기다 올린 거니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후회 안 합니다. 오늘 제 방송 보신 분들 정말로 그럴 거예요. 제가 언제 이런 말 하던가요? 시작할 때? 잘 보세요. 자, 먼저 1억 최고 투자 경기도 GTX 아파트 가능해요. 1억 갭 투자로. 그 다음에 서울 GTX 재개발. 서울은 1억을 아파트는 솔직히 불가능하고 재개발 가능합니다. 그것도 속도가 빠른 곳. 빠른 곳에 GTX. 아예 구역 지정 된 곳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자세한 것은 좀 그렇고 전반적으로. 세 번째, 금액하고 무관하게 그냥 재개발 저평가나 유망지역. 아주 중요하죠. 소액으로 3년 정도 지나면 뭐 5억 이상 올라갈 곳들인데 솔직히 1억 투자해가지고 5억은커녕 1억이나 벌면 다행이죠. 자, 볼까요? 경기도 GTX 아파트. 먼저 1번 GTX 역세권 25평. 최소 신축이 보통 8억이고요. 구축이 6억이에요. 보통은. 아무리 안 좋아도. 그러다 보니까 내 돈이 거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3억, 4억이 들어가는데 뭔 1억으로 돈 버느냐? 있습니다. 자, 있어요. 세대수 많은 것들. GTX 10분 거리 내유로. 자, 먼저 두 번째 GTX 핵심. 이제 돈은 좀 들어가지만 저평가된 곳을 몇 군데 찝어볼게요. 자, 경기도에서 저평가된 아파트 송도, 금정, 지제역, 평택입니다. 인덕원, 좀 멀긴 하지만 파주, 운정. 이 정도가 입지 대비 가격이 저평가예요. 그러면 더 중요한 1억. 자, 1억. 이거 외워두세요. 자, 1억 가지고 괜히 엉뚱한 데 가지 마요. 이거 하세요. 자, 1억 가지고 최소 3억 기대할 만한 곳. 몇 년 동안? 2, 3년이면. 자, 병점 GTX 여기 진짜 저평가 됐어요.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4억 같은 게 지금 2억 5천이에요. 이런 데는 결국 5억, 4억, 5억 이상 간다고요. 오산도 다 오산이 좋다는 게 아닙니다. 오산역을 말하는 거예요. GTX 있는데. 그 다음에 평내 호평역 또는 마석. 자, 그쪽도 1억으로 투자할 곳들이 있어요. 자, 이번에 서울을 보겠습니다. 서울 GTX 재개발. GTX 역세권 25평. 최소 신축은 15억이에요. 25평이. 구축은 12억. GTX가 아니면 이거보다 한 3억은 쌀 거예요. 자, 그런데 GTX 재개발 저평가된 곳들, 좀 유망지역에서 저평가된 곳들을 찝어볼까요? 서울역입니다. 서울역. 물론 아파트는 별로 없어요. 자, 재개발 되게 많은데 여기는 엄청 저평가됐어요. 여기 나중에 이제 한 2만 세대가 들어올 텐데 재개발이 대략 한 기본 30억에서 45억까지 갈 거예요. 얼마나 저평가되는지 알겠죠? 자, 그러면 양재라든가 개포동, 왕십리 이 일대 재개발 유념하세요. 자, 그 다음에 1억대 갭 투자로 5억을 기대할 수 있는, 와, 대단하네요. 1억 투자로 5억을 벌 수 있는 기대감. 약 3년 이내에. 망우역. 자, 서울의 모든 역 다 합쳐서 GTX 가장 싼 곳이 망우역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원래 쌌어요. 이제 아파트가 이제 생겨요.
그 다음에 연신내, 역, 평내. 물론 평내는 서울은 아닌데 좀 이제 가깝게 있는데 아까 얘기해줬죠. 자, 이 정도 망우하고 연신내 꼭 기억하세요. 자, 이번에 금액 무관 재개발 유망지역. 용산구 잘 들으세요. 자, 용산구 여기 잡으면 5년 정도 끌고 갔을 때 진짜 좋아요. 청파 최고죠. 청파, 서계, 원효 일가, 효창, 후암동 하나같이 서울역을 기점으로. 서울역이 핵심입니다. 거기서는 물론 국제업무지구도 핵심인데 거기는 멀었잖아요. 그 다음에 강남 한강에서 개포, 양재, 자양, 노량진, 합정, 망원 지금 말씀드렸던 곳들의 신속통합, 모아타운, 뉴타운 재개발. 근데 뉴타운은 비싸잖아요. 속도가 빠르면. 자, 여기 보세요. 기타 청량리, 영등포, 사당, 신림, 화곡, 면목. 바로 이런 부분들. 제가 오늘 이거 찝어드린 거 꼭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전철 노선들하고 네이버에다 찍으면 이렇게 떠요. 와, 엄청 많네요. 300개가 넘어요. 300개? 300개가 뭡니까? 징그러울 정도로 많죠? 이거를 GTX A, B, C, D까지 뽑아봤더니 이렇게 줄었어요. 와, 몇 개입니까? 이거 30개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 20개? GTX 파워는요 어마어마해요. 여러분들, GTX 파워는 이미 A 노선이 이렇게 적어졌지만 물론 삼성 구간 빼고 다른 곳들보다 약 50% 이상 비싸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 꼭지라고 할 수 없어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GTX는. 자, 여기 지금 어디가 됐든 지금 왼쪽에 이 전철역, 오른쪽에 GTX. 왜냐면 서울을 기점으로 여기까지 빨리 도달하고 또 서울에서도 직장까지 빨리 가고 바로 이렇게 연결된 GTX A, B, C.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앞에서 제시했죠. 이 지도 보니까 딱 떠오르지 않나요? 자, 이거 보세요. 이제 무주택, 유주택을 비교해 드릴게요. 자, 무주택자 큰일 났다. 이따 정부 대책이랑 이런 것들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잘 보세요. 여기 박스가 무주택자예요. 저축을 한 무주택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은 어떤 형태로든지 집을 산 유주택자예요. 집을 샀다고 다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뭘 사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제일 꼴찌가 무주택이에요. 10년간. 이거 10년간입니다. 봤더니 3억이 있었어. 3억. 그래요. 뭐 한 10년, 6년으로 뭐 6년을 해도 되고 10년을 해도 아무튼 3억 10년 저금했더니 여러분들 3억 10년 저금하면 얼마나 되나요? 1억이에요. 1억. 플러스 1억이라고 해놨네요. 그럼 자기 자본이 4억 정도 되는 거죠. 근데 3억이 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3억이 4억 되면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3억이 10년 지나면 5억까지는 가야죠. 5억. 그래야 본전치기예요. 물가가 워낙 뛰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유주택 보세요. 빚 없이 실거주. 빌라를 잡았어요. 하필이면. 에이, 그것도 생비를 잡았어요. 재개발을 잡는 게 아니라. 그래도 10년 지나면 1억 5천 정도 뛰어요. 4억 5천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안 좋은 것들은 뛰지도 않지만 대부분은 이렇게는 뛰어요. 재개발은 더 뛰고. 어떻습니까? 제일 안 좋은 빌라를 잡았는데도 5천만 원 더 뛰었네요. 그 다음에 1주택 실거주. 실거주도 좋지 않아요. 3억 갖고 실거주하면 뭐 좋은 집이 없잖아요. 여튼 5억이 3억으로 떨어진 것들, 3억 가지고 아파트를 어떻게 잡았어요? 빚도 안 내고 경기도나 잡았겠죠. 근데 놀라지 마세요. 걔도 3억을 뛰어요. 왜? 떨어진 상태에서 잡은 거니까. 와, 그러면 3억이 올라가네요. 6억이 되는 거네요. 그치? 결국은. 이 무주택하고 무주택자보다 2억을 더 벌었네요. 빚 없이 그냥 실거주를 했는데 이번에는 신용대출을 받아서 아예 갭 투자까지 싹 해버렸어. 이런 경우 자 6억 본인이 3억은 있어. 근데 신용대출도 받고 막 갭 투자까지 해버리면 이거 보세요. 여기 보세요. 6억 9억 6억 떨어진 거. 자 3억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7억 5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7억 5천이나 벌었다는 뜻이죠. 12억까지 가니까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놀랍죠. 자 이번에는 빚을 활용했어요. 그냥 3억 갖고 그대로 3억짜리를 잡은 게 아니라 6억짜리를 역시 잡았어요. 8억. 이자를 아무래도 좀 덜 내니까 8억이에요. 신용대출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냥 갭 투자를 했어요. 또는
뭐 재개발을 잡았거나 아파트 빠른 거 속도. 그러면 얘도 9억 6억으로 떨어졌을 때 3억 가지고 6억 잡으면 12억까지 가니까 결국 얘는 플러스 9억.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쭉 보니까 1등이 갭투자, 2번이 빚을 활용한 실거주, 3위가 신용대출 갭투자, 4위가 실거주, 5위가 그냥 빌라 잡는 거예요. 오피스텔이나. 꼴찌가 무주택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돼. 자, 무주택자 큰일 났다. 여기 보시면 대출 제한이 잘 보세요. 대출 제한은 집이 있는 사람한테는 큰 의미가 없어요. 뭐 또 하나 집 안 사면 되는 거니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무주택자들이 집을 못 사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대출 규제, 전세대출, 집단대출 금지, 주담대 제한, 뭐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올해 7월 달에 적용돼요. 그러면 금리가 낮아지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대출이 조금밖에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죠. 제일 피해를 보는 게 대출 때문에 무주택자들이에요. 두 번째, 양극화. 집값이 수도권 고가, 주로 수도권이나 비싼 것들은 뛰는데 아무래도 무주택자들이 잡는 건 자본금이 별로 안 들어가는 저가를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지금 뛰는 것들 보면 비싼 것들 위주로 더 많이 뛰고 돈이 별로 안 들어가고 또는 지방에 있는 것들은 별로 안 뛰어요. 그래서 양극화 역시 무주택자가 손실을 보는. 공급 부족. 윤석열 정부가 270만 채를 공언했는데 거기는 신도시, 택지지구,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스톱 뛰다시피 하게 생겼어요. 늦게 생겼어요. 신도시도 속도가 늦고 일기 신도시 재건축도 늦고 서울도 늦고 다 늦어요. 그러면 집값이 뛸 수밖에 없어요.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자, 무주택자들한테 정말 큰일 난 일 아닙니까? 한국은행 금리 추가 인하는 2월에 낮출 것. 자, 이제 분명한 사실 하나는 올 1월도 낮출 거예요.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안 했으니까 하느니 뭐 1월에 낮추든 2월에 낮추든 올해 3번 이상은 낮출 거랍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면 시장 금리도 낮아질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값이 뛰는 요인이 되는데 끝까지 무주택을 고집하고 대폭락만 기다렸다가 또는 돈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아까 제가 돈 적은데도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았는데 그냥 그렇게 돼버리면 지난 과거 10년만큼이나 앞으로 미래 10년도 자산 가치가 줄어들어요. 금리 인하 25년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 인하합니다. 우리나라도 3회 이상 인하. 대출 확대. 금리가 줄어들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대출을 더 받죠. 해외 집값. 자, 여러 번 얘기했어요. 위험자산인 부동산, 주식, 암호, 미국, 선진국 다 지금 폭등하고 있어요.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전 세계 집값이 급등하고 있어요. 신고가. 기준금리 인하와 물가 급등으로 인해서 공급이 또 부족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택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하나. 통화량. 돈이 너무 막 찍어내고 있는 거예요. 돈을 찍어내면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해요. 그러면 무주택으로 가게 되면 돈 갖고 있는 사람이 무주택이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되겠어요? 화폐 가치가 하락되면 엄청 또 손실 보겠죠. 이거 확실합니다. 자, 이제 국토부 충격 속보. 이번에 부양책까지 썼어요. 이거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재건축 규제 철폐. 물론 일부는 국회 통과해야 하니까 철폐가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신속통합이라든가 또는 모아타운 이런 것들 상당수는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은 통과된 것들 그 대통령령이라든가 또는 통과될 것들 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수에서 제외돼요. 지방 수도권 외곽 아파트 뭐 미분양 소형 이런 것들 중과도 지금 유예됐죠. 단기 임대도 6월 달에 부활됩니다. 왜? 시행령 이후에 6개월 후에 진행되는 거니까. 6년짜리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6년짜리 임대주택 사업이 10년짜리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집값 뛸 확률이 커요. 이거 부양책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자, 부동산 국내의 사이클을 봐드릴게요. 이게 글로벌입니다. 자, 이거 20년간이에요. 2000년 있네. 2024년. 여러분들이 폭등하느냐, 폭락하느냐,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 이 점 찍듯이 생각하더라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의 특징이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거 봐요. 객관적으로 보려고 안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노후 대비 하셔야 하잖아요, 여러분들. 또는 노후 대비가 아니래도 돈 벌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꾸 그런 것만 쫓아다녀. 근데
솔직히 저도 유튜브를 하고 약간 어그로도 끌어요. 솔직하게 인정을 할게요. 그렇지만 폭락한다라는 사람들 보면 솔직히 웃음이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서.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사람의 말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자료는 거짓말을 안 해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2000년이에요. 2024년이에요. 자, 이거 글로벌. 어우, 쭉 올랐다가 미국발 금융위기 때 떨어졌다가 쭉 코로나 때 올랐다가 지금 현재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도. 서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서울. 자, 어때요? 미국발 금융위기 때 떨어졌다가 똑같. 이거 두 개 똑같지 않나요? 20년간? 연도도 써놨잖아요. 제가 이거 그대로 뽑은 거예요. 근데 왜 국내 요인만 가지고 자꾸 떨어지네 어쩌네 폭락하네. 아니 다른 나라는 뛰고 있는데 뭔 우리나라가 떨어져요. 똑같이 뛰지. 그리고 이번에만 많이 뛰었다고 사람들이. 그런데 뭐 많이 뛰었습니까? 이때가 더 뛰었네요. 2000년에서 2009년까지가 더 뛰었네요. 여기도 그렇고. 뭔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값을 폭락에 빠져갖고 무주택자가 최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기다릴 때는 기다리라고 하지만 잡을 때는 잡아야 한다고 봐요. 이거 보세요. 자, 지금 미국하고 OECD 신고가인데 독일은 폭락했고 우리나라도 별로 못 가고 있죠. 근데 서울만 빨간색 조금 올랐는데 미국이나 OECD 30몇 개 국가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서울이 덜 뛰었어요. 이걸 아셔야 하는데 서울 또 폭등해갖고 거품이 심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나라가 뛰었고 미국이 뛰었으니까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다른데요? 여기가 뭐가 달라요? 지금 20년간 그래프가 똑같구만. 주식보다 더 쌍둥이네. 그 다음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겨울인데 지금 이제 폭락하지 않을까요 또? 자, 이거 0입니다. 0. 보면 이 잘 봐봐요. 15년부터 지금까지 있는데 1월달, 7월달, 1월달, 7월달, 1월달 있어요. 이게 빨간색이 그래프예요. 이게 0이고 보면은 7월달에는 올라가고 1월달에는 0, 7월달 올라가고 1월달 0. 즉 봄, 여름, 가을은 계속 올라가고 겨울에 하락하는 게 아니야. 0 근처야. 또는 0에서 조금 떨어지거나 하락할 때 보여드릴게요. 여기 하락했네. 다 올라갔잖아요. 거의 15년부터 22년까지 보면 22년에 폭락했으니까 이거 한 번 빼고는 폭등을 했네요. 결국은 부동산은 아까 이 그래프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지금 다 올라갔잖아요. 결국은 올라갔잖아요. 근데 왜 폭락이 빠집니까? 이제는 인구도 감소하니까 폭락한다. 그건 지방 얘기예요. 지방도 외곽, 경기도도 외곽. 앞으로 20년 동안 인구가 감소가 돼도 집값 폭락 안 합니다. 물가 이상으로 더 뛰지. 여기 보세요. 세계 경제공황 터진다. 그래요. 이제 세계 경제공황이 터지면 폭락했다가 올라가겠죠.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가더라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올라가지. 신고가를 찍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위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경제위기 터진 다음에 사면 좋죠. 좋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더 뛰어버리면 어쩌시려고. 특히 강남의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경제위기를 기다리더라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강남이나 한강변은 이제 시작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거품이 많은 거 아닙니다. 강남 한강변 상위 각 도시별 상위 1% 자료를 뽑으면 한강변 앞으로도 많이 뜁니다. 국민 소득 대비. 그걸 아셔야 돼. 서울은 평균적으로 비싼 편이에요. GDP 대비. 그러니까 서울 평균은 내려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양극화기 때문에 경기도라든가 서울의 외곽은 뭐 들뛸 수가 있겠죠. 세계 경제공화국 너무나하고 지금 닮았어요. 글로벌 무역 쇠퇴, 증시 과열. 증시도 과열이잖아요. 미국 신고가 찍고. 내연 컨벤션 열풍, 뭐 AI 디지털 열풍, 중국 은행 호황 했다가 지금 붕괴. 그 다음에 위기가 100% 3대 징조가 있어요. 금리가 역전됐죠. 10년물하고 2년물 채권. 그 다음에 금리 인상 후 인하. 인상했다가 인하하면 꼭 경제위기 100% 터져요. 샤메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실업률 관련된 거. 자, 중국 지금 문제지. 중국은 침체라서 문제고 미국은 거품이라서 문제고 글로벌은 자, 미국의 관세에 대항하는 어떤 여러 가지 보호무역, 달러로 인한 불안 이것 때문에 문제지. 네, 그래프 보세요. 자, 겨울 되니까 지금 최근에 그래프 이게 0인데 0까지 왔네 서울이. 그리고 지방은 하락했네. 수도권도 하락하고. 이제 마이너스니까 폭락하지 않느냐. 제가 아까 그래프 보여드렸잖아요. 봄, 여름, 가을은 뛰고 겨울은 정체.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여기 이렇게 하다가 또 올라가겠지 결국은. 안 그래요? 10몇 년 동안 그렇게 갔는데 야 이거 보세요. 이거는 KB 시세예요. KB도 0 밑으로 내려왔네요.
근데 이게 이렇게 막 내려가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가 지금 뛰고 다른 나라가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은 또 올라갈 거예요. 단 조건은 있어요. 막 우리나라가 막 난리가 났어. 막 정치 문제가 서로 양쪽에서 싸워가지고 막 네가 올리지 내가 올리지 해가지고 기울어져야 하는데 그냥 막 치고받고 싸우면요. 이거는 경제 위기 터져요. 아 달러가 가만히 있겠어요? 1700까지 뛰어버리겠지. 경제 위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정치인들 싸우면 안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아우 9,000건이나 됐던 거래량이 1,000건으로 줄어들었는데 뭔 집값이 뛰느냐. 겨울에는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 매물도 겨울에 9만 건 늘어났네요. 10만 건까지. 그럼 뭐합니까? 또 줄어들 텐데. 자 이번에 끝으로 25년 전망을 하는데 양극화 주사년, 건사년 전문가들 하나같이 수도권은 뛴다라고 말하잖아요. 여기 써있네 0.8, 1.0. 근데 전국은 떨어지는 걸로 봐서 지방은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극화, 지방은 하락, 수도권은 뛴다. 상승, 기준금리 인하, 화폐가치 하락, 해외집값 때문에 결국 올라갈 것이다. 하락은 전세대출, 경제성장률이 문제고 시세, 거래량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질 것이다. 이 양론이 팽팽한데 종합적으로는 겨울에 잠깐 주춤할 수는 있지만 결국 뛴답니다. 한 2, 3년 뛸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 무주택자분들 아직은 큰일 난 건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타이밍을 잡으세요. 지난 10년간 무주택자분들의 예적금과 유주택자분들의 아파트 내 집 마련, 갭투자, 빚투자를 비교해보면 유주택자가 2배에서 9배 수익을 더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